그래서 페이지의 어떤 쓰임은 끝이 없고요. 이 페이지가 한동안 그런 형태로 쭉 해서 역할들을 하다가 작년이죠. 7월 달에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이 크게 한번 바뀝니다. 저 레이아웃이 꽤 오래 갔었거든요. 한 2년 넘게 갔던 레이아웃인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그 가로로 길게 되어 있었던 그 이 메뉴 라인이 세로로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가로로 있으면서 페이스북이 기본적으로 주고 있는 메뉴들 있죠. 타임라인, 정보, 사진, 계정판, 아니 요건 제가 만드는 계정이고 더보기 해가지고 대부분의 메뉴가 더보기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기능들이 있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기능들이 있는가 싶어서 눌러보지도 않죠. 제가 말씀드렸죠. 페이지는 찾아오는 공간이 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나마 100명 중에 서너 명이 찾아오는데 찾아와서 더보기를 누르지 않는 이상 이 페이지가 어떤 기능과 어떤 컨텐츠를 더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쫙 펼쳐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뭐 보면 좋아요, 게시물, 이벤트, 노트 뭐 이런 식으로 드디어 이제 페이지에 숨겨져 있던 그 기능들이 공식적인 메뉴로 독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은 앱들이 메인 메뉴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페이지에 올라오는 글들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흘러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거 어디서 한번 봤었던 건데 어디쯤 있지 하면요. 지난 글 더보기 해가지고 계속 내려가면서 찾았어야 됐어요. 이게 귀찮으니까 페이스북이 조금 지원을 해준 게 뭐냐면 여기다가 타임 내비게이션을 붙여가지고 몇 년도 올린 글, 그래서 찍으면 또 몇 월에 올린 글 이게 시간대로 찾아가게 해놨어요. 근데 지나간 글이 몇 년 몇 월에 있는 글인지 어떻게 찾아요, 사실?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도 유명무실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요. 이 페이지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세요. 해가지고 지난 글이 언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혹시 그 글이 무슨 뭐에 대한 글이었는지 키워드라도 하나 생각나는 거 있어? 그러면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고 그 검색어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쫙 찾아줘요. 그것만. 처음에는 이게 메인 페이지에 있었어요. 이 기능이. 근데 얼마 전부터 이 게시물 쪽으로 얘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체 메인 홈에서는 이 페이지 게시물 검색 옵션이 안 보입니다. 요새는. 근데 게시물을 치고 들어가면 그동안 올린 게시물들 중에서 이 글을 찾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키워드를 주시면 쫙 다 나와요.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 어떤 기능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거냐면 단순히 레이아웃이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기했죠. 실시간 스트림으로 누군가의 뉴스피드에 보면 보이고 안 보이면 아예 없었던 이제 그 존재감이 없었던 그 지점에서부터 실제는 블로그 같은 어떤 형태로 방문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페이지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도 메인 메뉴를 독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언제 왔더라도 옛날 지난 글이라도 다시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시도는 좋은데 이게 만약 성공을 하면 블로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이 받아보는 공간으로 이게 익숙해진 이쪽에서 찾아오는 공간으로까지 전환하는 거는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큰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이렇게 해서 작년 그 하반기래로 페이스북이 상당히 큰 지금 변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페이지에서. 자, 여기 만드는 과정은 여러 장으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사실 5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이 페이스북 페이지 만드는 거는요. 커버 사진, 그러니까 배경 사진으로 쓸만한 어떤 이미지 사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필 사진이라고 그러죠. 개인 계정 같으면은 자기 얼굴 사진이겠지만 이제 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회사 로고라든가 뭐 가게 상표라든가 혹은 뭐 여의치 않으면 뭐 캐릭터라고 하죠. 뭐 동물성 캐릭터든 뭐 식물성 캐릭터든 꽃이든 뭐 이렇게 해서 그 프로필 사진으로 쓸 수 있는 이미지, 그리고 이 페이지의 이름은 뭐라 하겠습니다라고 이름 붙이는 거. 그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5분도 안 걸려서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어디서 들어가시냐면 시작은 어디서 만드냐? facebook.com/하고 page라고 네 글자만 치시면 그냥 만들어져요. 물론 기존에 있는 페이스북의 메뉴 중에서 그 홈 눌러보시면 맨 아래쪽으로 가면 요새는 아예 그 만들기라는 하단에 그 열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만들기 해보면 그룹,
페이지, 광고, 이벤트 이렇게 딱 4개 있어요. 거기서 페이지 딱 누르면 바로 이게 만들기 화면으로 이렇게 떠요. 그래서 기본 카테고리는 매장이나 장소 혹은 회사나 기관, 브랜드나 제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가나 공인, 엔터테인먼트, 그다음 비영리, 자선단체용 커뮤니티 페이지, 기부, 보통 기부 페이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하나 선택을 하면요. 선택을 하고 들어가자마자 요거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를 뭘로 하시겠어요? 라고 카테고리 선택부터 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제품명, 뭐 회사명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조금 특이한 거는 이 매장 및 장소는요. 매장 상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물어보고 나서 전화번호, 연락처하고 그다음에 그 주소 먼저 넣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저걸 넣는 순간 그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그 지도 있죠. 매핑을 하고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걸 다 입력하고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그때 카테고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하는 장사, 혹은 뭐 하는 비즈니스 장소다라는 거를 그때 카테고리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기부형 이 커뮤니티 페이지는 아예 카테고리도 필요 없어요. 아무거나 그냥 이름만 갖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위키피디아에 뭐 사전에 들어있는 뭐 키워드 같은 거 하나만 넣고 치셔도 이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장이나 장소 페이지는 시작하기 버튼 누르셔야지 카테고리 만들어집니다. 얘는 카테고리 어디 있나 이렇게 찾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순서입니다. 만드는 순서는요. 예전에는 이렇게 단계 표시 그 바가 나왔었어요. 1단계 뭐 프로필 사진 넣기, 2단계 뭐 회사 소개 넣기, 3단계 뭐 넣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 페이지를 그냥 딱 만들어줘요. 이렇게 바뀐 게 아마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생했습니다. 오프라인 교재에는 다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었던 거 제가 한 1년 써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강의하려고 보니까 눌러봤는데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제 밤새서 다시 캡처한 겁니다. 아예 이렇게 페이지를 아예 딱 만들어 보여줘 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커버 사진 추가하세요. 프로필 사진 추가하세요. 설명 추가하세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만들어 붙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 누르시면 돼요. 하나씩. 뭐 이거부터 하셔도 되고요. 이거부터 하셔도 돼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거 누르면 커버 사진 추가하는 항목 나오고요. 요거 누르면 프로필 사진 추가하는 거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딱 만들어진 상태에서 기본 프레임 상태에서 이 4개 중에 하나를 시간 날 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채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이 커버 사진 제일 크잖아요. 사람들 눈을 제일 많이 보여주는 공간이니까 이 공간에 올라가는 거는요. PC 화면하고 이 모바일 화면이 사이즈가 달라요. 근데 아직 애석하게도 2장을 구분해서 올리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PC에서 올리면 이게 모바일에도 적용되고요. 모바일에서 올리면 이게 PC에도 적용돼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달라요. PC는 820, 312 픽셀이고요. 스마트폰은 640, 360 픽셀이에요. 최소 크기가 399 곱하기 150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적은 이미지를 쓰게 되면 이쪽에서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사이즈 이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의 사진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동시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 이 사이즈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 회사 안내문을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잖아요. 한 3분의 2쯤 벗어나잖아요. 모바일로 가면 다 잘려가지고 안 보여요. 텍스트가 이게 좌나 우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그래서 가급적 모바일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텍스트를 꼭 좀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면 가급적 중앙정렬로 가운데 쪽에다가 배열하세요. 그래서 3분의 2 안쪽 안으로. 그래야지 모바일에서도 보이게 돼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필 사이즈, PC 화면은 170, 170으로 보이고요. 스마트폰 128, 128로 보여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중요한 건 프로필 사진은 가급적 정사각형 사진을 써라. 정사각형 사진 안 쓰면 이게 정사각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 비율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잘려 나가 버려.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뭐 하는 페이지입니다에 대한 간단한 설명. 설명은 155자 이내에서 짧게 쓰시면 됩니다. 한두 줄 정도만 쓰시면 돼요. 길게 쓴다고 해서 다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꼭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어떤 분들은 기껏 페이지 만들어 놓고 나서도 임시 남바로 그 숫자 남바를 그 페이지 이름으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URL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인데 페이지를 만들고 나면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예전에는 그냥 보여지는 가서
찾아가서 뿌려주는 공간이어가지고 뭐 들어올 수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별도의 URL을 따로 만드는 거를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신경 쓰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이 계속 페이지를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의 친구들이 혹은 당신의 팬들이 페이지에 최대한 빨리 찾아 들어올 수 있게 아이디처럼 URL을 만들어 붙여주세요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페이지 이름이라는 게 URL을 얘기하는 거예요. facebook.com/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골뱅이 뒤에 뭐 이렇게 좀 표현되는 건데 영문 소문자나 숫자 조합해서 5글자 이상 쓰셔야 되고요. 예. 다른 사람이 이미 써버린 그 아이디면은 URL을 쓸 수 없고요. 혹은 페이스북이나 FB로 시작되는 그 접두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로 시작하는 것들은 거의 허락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엔 됐었는데 지금은 페이스북이 자기를 연상시킬 수 있겠다 싶은 어떤 그런 접두어로 시작하면 바로 허용을 안 해줍니다. 그런. 자, 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좀 쉬는 걸로 하죠. 지금 사용자 이름을 한번 저렇게 붙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스북 가이드라는 거를 코리아 라이크라는 지금 이름으로 처음 부여를 했는데요. 딱 한 번 바꾸실 수 있어요. 2번 못 바꿉니다. 그래서 언제 했다 하는 건데 요것도 바꾸는 것도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원하면 그냥 횟수 제한에만 걸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좀 바꿀 수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은 이 아이디는 물론이고 이 페이지의 이름만 바꾸려고 해도 페이스북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페이스북 100만 방문자 소통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기 그 책을 홍보하기 위한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 마케팅이 후속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바꾸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때 그 전 책으로 이미 확보된 그 독자 팬들이 한 2,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 또 다른 페이지로 오라고 하기가 뭐해서 그 페이스북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이거 우리 새 책이 나와서 그런데 그 페이지 만들기라는 요 명칭만 페이스북 마케팅으로 바꿀 수 없냐라고 신청했는데 리젝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못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페이스북에서 어떤 페이지를 만들 때 페이스북이라는 말 자체만 들어가도 허용을 안 해줘요. 옛날엔 제가 다 만들었잖아요. 페이스북 가이드, 뭐 페이스북 마켓 다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글이든 영어든 페이스북이 들어가는 페이지 자체를 못 만들어요. 허락을 안 해줘요. 웬만해가지고는. 승인을 거쳐야 돼요. 저거는 내가 만약에 내 개인 페이지가 만약에 5개가 있으면 그 사용자 이름 그거를 다 1, 2, 3, 4, 5를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5개가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개가 5개를 쓸 수도 아이디 하나가 딱 선점돼 있으면 그건 선점한 사람 외에는 쓸 수 없는 고유 아이디니까 URL이라는 게 유니크거든요. 한 사람이 일단 선점하면 그건 누구도 못 써요. 전 세계 17억 명의 사용자가 18억 명의 사용자가 페이지를 만들고서 어떤 이름을 미리 써버렸다. 그러면 그 아이디는 못 씁니다. 도메인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페이지를 썼던 걸 뭐 삭제하거나 이러면 그 이름을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전에 그거 참 문의 많았어요. 내가 이거를 여기다만 쓰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딴 데 써버렸어요. 뭐 이런 분들이 내 이름 개인 프로필로 쓰는 계정을 죽이고 이걸 페이지 이름 그 아이디로 쓸 수 없나요? 뭐 이런 요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때 공식 답변이 뭐였냐면, 근데 최 선생님도 그런 경험 여러 번 있었죠. 아마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계정을 내가 안 쓴다라고 비활성화라고 그러죠. 삭제하고 기다려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다시 살리려고 복구할 필요가 생길 때도 있기 때문에 그 기다려주는 시간이 2주인가 그렇거든요. 14일. 그리고 14일이 지나도 만약 그 내가 비활성화시킨 그 페이지를 더 복구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게 이제 영구 삭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디가 다시 쓸 수 있는 아이디로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주 뒤에 가서 그 이름으로 신규 등록을 해라. 빨리 선정. 그렇죠.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셔서 사실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서 내가 원래 쓰고 싶었던 그 아이디가 확보된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페이지한테 넘기는 방법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지금도 되는지는 확신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 100만 지금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어떻게 기억나는 게 내가 개인 계정이 5,000명이 있어요. 그 개인 계정을 페이지화 시켜가지고 5,000명을 그대로 좋아요 숫자로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다고 그 글귀를 한번 읽은 적이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근데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겠죠. 특히 이제 그 기업들이 자기들 팬을 빨리 확보하려고 그 작업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선수들한테 그런 걸 맡겨가지고 그렇게 일거에 팬을 늘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억지로 이제 받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원래 그 페이스북에 이 페이지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통 프로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개인 계정들, 이걸 프로필이라고 불렀거든요. 지금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프로필로 만들어진 거를 페이지로 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역 자체가 틀린데요. 그렇죠. 네. 친구를 맺자고 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팬으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홍보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친구 맺자고 해서 소통하자고 해놓고서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친구가 아니라 뭐죠? 광고 대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페이지하고 프로필의 차이가 뭔지를 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회사명이나 상호명으로 이 개인 계정을 만든 사람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에요. 실수로 만든 경우.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랑 친구를 사귀었다고 하니, 모르고서 하셨다고 하니 그걸 뭐라고 매정하게 뭐 끊을 수는 없고, 그러면 그건 이제 지금이라도 페이지로 돌리세요. 그건 허용을 해드릴게요. 그게 구제책인데요. 근데 조건부 구제책이에요. 지금까지 올리신 모든 사진이나 모든 글은 사라집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5,000명이랑 친구 맺으려고 그동안에 한마디도 안 했겠어요? 물론 이쁜 사진, 여자 사진 하나 올려놓고 나서 막 뭐 친구 맺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요새는 잘 안 되지만. 그게 조건입니다. 원래 이거는 개인이 그 상호나 회사나 단체나 이런 것들은 개인 계정을 쓸 수 없도록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걸 무시하고 쓰셨으니 그 이름으로 올린 모든 글들은 타당하지 않은 글로 생각하고, 굳이 그동안 맺은 인간관계가 아까워서 그걸 페이지로 돌리시겠다고 하면 이분들을 팬으로 넘겨는 주겠으나 그동안 이분들과 소통한 건 개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다 없어집니다라고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안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뭐 그렇게 뭐죠? 친구를 마구잡이로 맺은 다음에 그걸 팬으로 이렇게 넘기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말리진 않겠으나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페이스북이 이제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이 팬을 늘리는 행동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그런 장치들을 차단을 합니다. 지금도 그 전환하는 기능이 없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어디까지나 실수로 잘못 만든 계정을 살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즘에 페이북을 보면은요, 페이지나 그 타임라인 할 때 친구 요청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네. 초대를 하거나. 네. 그랬을 때 전에는 무제한으로 풀어줬었는데 네. 그게 얼마 전부터는 그게 하루에 네.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네. 어렵게 넘어가면 계정 정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네. 무슨 뭐 그런 페널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의 기본 정신을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친구라고 하면요, 친구를 이렇게 신청해서 받고 수락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페이스북에 친구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친구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추가. add frie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구 수락, allow 뭐 이런 게 아니고요. accept 뭐 이런 게 아니고 확인이에요. 확인. confirm. 무슨 얘기냐면 이 A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친구라고 추가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당신 친구 맞나요? 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나서 맞으면 오케이,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평소에 친구 관계인 경우만 친구 추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새로 친구 맺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을 친구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관계인가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그거에 대한 확인을 묻는 과정이에요. 페이스북에 친구 관계를 맺는 게. 그러니까 전혀 모르던 사람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친구를 하겠다고 계속 친구 추가를 하는 걸 보면 페이스북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뭐야, 이 사람. 저쪽 상대방은 지금 친구라고 수락도 안 하는데, 아니 확인도 안 해주고 있는데 혼자서 계속 친구 추가하고 있네? 친구도 아닌 사람을 왜 자꾸 친구를 추가하고 있지?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가 반복되면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친구 교제를 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친구를 맺는 그 페이스북이 원치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간주한다라고 해가지고 1차 경고가 들어와요. 갑자기 당신은 페이스북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라는 그 경고와 더불어서 지금부터 호랑이 그림을 맞춰주세요. 그러면서 9장의 사진을 펼쳐놓고 호랑이 얼굴 나온 걸 다 찍게 만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는 짓인지 기계가 하는 짓인지를 가리는 거예요. 예, 갑자기 정면에 사진 뭐죠? 가게 간판이 있는 사진을 다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다 찍게 만들고요. 한 3번쯤 거치게 할걸요. 그래도 통과를 하면 이게 기계가 하는 건 아니구나. 사람이 하는 건 맞긴 맞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허용을 해주는데 그것도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면 계속 보여줘요. 귀찮을 정도로.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이 원하지 않는 그 홍보용으로 스팸성 그 친구를 맺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많이 어려워졌어요. 예.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계속하면 이제 어때요? 얘는 페이스북을 제대로 할 생각이 있는 친구가 아니야. 그냥 광고나 홍보용으로 뿌리려고 하는 친구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제한에 들어가죠. 보통 3일 정지, 그다음에 또 그러면 일주일 정지, 또 그러면 한 달 정지. 한 달 정지까지 먹는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뭐 영구 정지까지 간다는 얘기는 그렇게 들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보통 페이스북 하다가 한 달 정지 당하면 답답해서 못 쓰죠. 네. 자, 그런 거고요. 이름 변경 그래서 한 번 가능합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뭐 예전에 썼던 아이디 다시 살려 쓰고 싶은 거 아니면 지금 내가 이미 확보해 놨는데 이거 페이지로 돌릴 수 없나요? 그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지금은 제가 확신을 못 하겠어요. 하도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하고 잠깐 쉬죠. 페이스북에 이 페이지를 만들고 나면은 기본으로 보이는 화면 중에서 맨 끝에 이제 아까 옆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요거 있었죠. 여기 보면 여기 더 알아보기라고 좀 되어 있는데 꼭 요 커버 사진 밑에 입다만한 그 막대가 하나 나오는데요. 요게 행동 유도 버튼이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레이아웃을 크게 바꾸면서 좀 강조해줬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 페이지에 온 사람이 정작 우리 홈페이지는 따로 있잖아요. 예, 뭐 가게 페이지가 됐든 회사 페이지가 됐든 원래의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홈페이지 쪽으로 연결해 오는 어떤 그 장치를 다이렉트로 넘겨오는 장치를 하나 추가로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동 유도 버튼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 웹사이트를 넣어 있고요. 우리 뭐 따따따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면 넣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뭐 연락하기로 할 건지 더 알아보기로 할 건지 뭐 지금 전화 걸기로 할 건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이게 좀 바뀌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수정이 잘 안 되는데 이거 팁으로 알아두세요. 이 돌아가기 버튼을 다시 누르면 요 리스트가 나와요. 그냥 이게 버튼 추가할 때는 그냥 웹사이트 넣으세요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게 아까 처음에 더 알아보기로 돼 있던 것들을 뭐 연락하기로 바꾼다든가 예약 서비스로 바꾼다든가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링크가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건 알아두시고요. 여기까지 잠깐 하시고 조금 쉬었다 하시죠.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우리도 좀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고 저도 좀 이렇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쉬었다가 기운 차려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